단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음료 제품에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발암물질을 선물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 위에 딱 얹어서 먹는 거, 발암물질 위에 발암물질을 올린 거다. 제가 진료를 할 때 암 환자분들한테 되게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원장님, 우리 집에는 암 가족력이 없는데 왜 제가 암에 걸린 걸까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암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유전적인 요인은 10% 남짓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 아니면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암이라는 글자 보면 입 구자가 3개가 있는데요.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누적되어서 생긴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은 전체 200종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종류의 암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평소에 챙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의 나쁜 음식을 순서대로 5가지만 딱 꼽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음식을 내가 평소에 먹고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면 조금씩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에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스팸이나 소세지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가공육이 발암물질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생각해보면 색깔이 빨갛죠. 그런데 소세지나 스팸 색깔은 먹음직스러운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내고 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요. 이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부르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게다가 이런 가공육은 맛을 내기 위해서 염분을 굉장히 많이 첨가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밥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로 혈당을 폭증시키면서 몸을 만성 염증화시키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 위에 스팸 한 조각 딱 얹어서 먹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군침 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암물질 위에 발암물질을 올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가공육을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공육을 조리하는 조리법을 바꾸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쓰면 150도에서 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물에 데치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물에 끓는 점인 100도까지만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가공육을 가열할 경우에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던가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데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공육을 드셔야겠다면 물에 데쳐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이렇게 드시면 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맛없게 드실 바에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음식 두 번째, 염분이 많이 들어간 발효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젓갈 같은 거죠. 과도한 염분이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요. 그 틈으로 헬리코박터균이 들어가면서 위암의 발병 위험이 41%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요. 과도한 나트륨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정지시키면서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39%까지 높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 따르면요, 소금으로 염지한 생선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염분이 많이 들어가고 발효를 한 식품 중에서 김치도 있잖아요. 김치는 발암물질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치는 발암물질로 볼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항암식품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이나 파 같은 주재료에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는 항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젓갈이 들어간 김치라던가 아니면 너무 발효시킨 김치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남부 해안가 지방에서 젓갈을 넣고 발효시킨 김치라던가 아니면 17도씨 이상에서 푹푹 삭힌 쉰 김치의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자체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라고 기억해 주시지만요, 젓갈이 들어간 김치라던가 아니면 너무 쉰 김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 주세요.
암에 나쁜 음식 세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타민 음료, 과일 주스, 믹스 커피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음료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액상과당이 몸속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돼서 밀고 들어온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포도당이나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필요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서 남은 포도당이나 과당은 간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우리 간을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포도당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이에요. 덤프트럭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톨게이트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쥐어짜게 되고요. 간 또한 지쳐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며칠 정도 있다면 우리 몸은 회복하겠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드시는 음료수를 그냥 물이나 차 아니면 무가당 탄산수로 조금씩 바꿔주시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병문안을 가거나 아니면 귀한 분들을 만나러 갈 때 뭐 에너지 음료나 비타오백 같은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료 제품에도 따져보면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암물질을 선물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릴 때는 이런 에너지 음료나 아니면 과일 주스보다는 그냥 생과일 그 자체를 드리는 게 건강 측면에선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암에 나쁜 음식 네 번째,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실 아이스크림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나쁘겠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조금 더 나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녹은 아이스크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되게 텁텁하고 달고 또 느끼하거든요. 아이스크림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단당류랑 포화지방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높이기도 하고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고 갖가지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도 안 좋은데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카라기난이라는 성분도 발암물질 논쟁이 있어요. 카라기난은 홍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 성분인데요. 끈적끈적해서 아이스크림이 쉽게 녹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FDA나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인정받은 물질이지만요. 다량 섭취했을 경우에 체내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끊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은 술입니다. 제가 이 술, 담배 끊으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세어봤는데요. 일주일에 많게는 한 100번 정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술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좋다는데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술은 WHO에서 인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50g 정도의 알코올, 그러니까 맥주나 소주 2잔 정도 분량의 술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 위험은 5배, 대장암은 4배까지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걸리나 와인 같은 발효주,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왜 나왔나 찾아보니까 저도 재밌는 사실을 하나 확인했어요. 예전에 프랑스에 살던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과 암의 발병률이 낮더라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일상적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이 좋다라는 이론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더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차이는 교육 수준이나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는 수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와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술은 종류랑 무관하게 그리고 양과 무관하게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이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정론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술은 꼭 끊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암에 확실히 나쁜 음식 말고 조금 애매한 음식들도 있어서 소개드려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온으로 태우기 때문에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벤조피렌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발암물질이 맞아요. 그런데 커피콩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커피가 암을 유발할 정도가 되려면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3,000잔의 커피를 먹어야 그 정도의 발암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 정도의 커피를 드시는 것은 암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커피의 온도가 중요하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커피는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65도씨 이상의 뜨거운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경우 식도암의 발병 위험이 8배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커피는 가능하면 미지근하게 아니면 차갑게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유가 암을 유발하진 않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유당이 몸에 들어오면 갈락토스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요. 이 갈락토스가 난소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을 촉진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섭취하는 여성들의 경우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유방암은 어떨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인자 IGF-1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IGF-1은 유방암 세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체내에 있는 IGF-1의 농도가 2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중 IGF-1의 농도가 높은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우유는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D라던가 락토페린 같은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게다가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에 우유는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은데요. 우유를 하루에 2잔이나 3잔 정도 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우유를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들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로 음료에 대한 것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드시던 음료수를 제로 음료로 바꾸는 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로 음료가 처음 나왔을 때는 거기 들어가는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분석해본 결과 이건 근거가 없는 이론이 됐고요. 제로 음료 자체는 혈당을 높이거나 하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상과당 음료에 비해서는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 들어가면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생긴 암세포를 정화하는 청소 기능이 시작되거든요. 이걸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의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믹스커피, 아니면 밤에 출출하다고 시켜 먹는 야식이나 간식, 이 모든 것들이 공복 시간을 다 빼앗아 가고요. 우리 몸이 정화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거창한 영양제 같은 거 절대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냥 식사 시간 외에는 철저하게 공복을 유지하시고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거 끊어주시는 거, 그게 최고의 습관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 바로 건강검진을 잘 챙기는 건데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암의 5년 평균 생존율이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암은 예전처럼 죽을 병이 아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같이 가는 만성질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조기에 암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했을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암을 제때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커지고 다른 장기로 번지고 이렇게 되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이미 커져버리고 또 주변 장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암을 빨리 찾는 방법,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챙기는 거다 생각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해주고 있지만요. 사실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꼭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몇 가지 필수 검사를 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